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 눈 떴을 때, 오늘 뭐 하지? 라는 생각에 막막했던 적 있으신가요? 평생을 앞만 보고 달려왔는데 막상 시간이 주어지니 그 시간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은퇴라는 게 처음엔 달콤한 휴식 같지만 딱 석 달만 지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매일 아침 가던 직장이 없어지고 나면 24시간이라는 거대한 백지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이 텅 빈 시간을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몰라 방황하는 분들을 위해 오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비참한 노후를 피하고 진짜 나를 찾는 단 한 가지 방법은 의외로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은퇴 직후에는 누구나 허니문 시기라는 걸 겪게 됩니다. 그동안 못 잔 잠도 자고 여행도 다니죠. 하지만 이 시기는 길어야 1년, 짧으면 3개월 만에 끝이 납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건 지독한 무료함이죠. 평생을 꽉 짜인 일정 속에서 살던 분들에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은 여백이 아니라 고통이 됩니다. 우리 삶을 동양화에 비유하곤 하지만 현실의 은퇴 생활은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막막한 전지 같습니다. 우주 한가운데 홀로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면 그때부터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는 평생 취미 하나 없이 뭐 하고 살았나 하는 자책이 우울감으로 번지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은퇴 전에 혹은 은퇴한 바로 지금 시간의 재구성을 시작해야 합니다.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채우려고 노력하는 게 처음엔 어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의 삶은 젊은 시절의 노트가 아니라 거대한 전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해요. 우리는 무언가로 시간을 채우지 않으면 견디기 힘들어하는 역동적인 민족입니다. 이 여백을 새로운 기쁨으로 채울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면 노후는 그저 버티는 시간이 될 뿐입니다. 한 번도 제대로 놀아본 적 없는 사람에게 이제 쉬세요 라고 하는 건 고문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 세대는 남녀 할 것 없이 자식과 사회를 위해 자신을 돌볼 틈도 없이 살아왔으니까요. 이제 처음으로 거울 앞에 서서 오롯이 나 자신과 마주해야 하는 시점이 온 것입니다. 왜 노후 준비 안 했어? 라고 묻는 사회의 시선에 주눅들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내 인생의 두 번째 스케줄을 직접 짜기 시작하면 되니까요. 어떤 분들은 할 일이 없어서 하루 종일 지하철만 타고 왔다 갔다 한다고 자조 섞인 말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도 나름의 스케줄입니다. 문제는 목적 없이 떠밀려 다니느냐, 내가 정하느냐의 차이죠. 제가 상담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은 본인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바보 같다고 하셨습니다. 다시 직장에 다니고 싶지만 받아주는 곳이 없어 우울하다고 하셨던 그분께 제안을 하나 드렸죠. 보수는 없지만 일주일 내내 바쁜 풀타임 직장을 제가 만들어 드릴까요? 라고 말입니다. 어르신과 함께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의 빡빡한 무료 직장 스케줄을 짰습니다. 처음 2주 동안은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손사래를 치시더군요. 그런데 3주가 지나고 한 달이 되자 어르신의 표정이 180도 달라졌습니다. 교수님, 이제 우울할 틈이 없어요.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라고 웃으며 말씀하셨죠. 복지관 수업 5개, 자원봉사 1곳,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 산에 오르는 일정을 소화하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어르신은 자신이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해하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발견하셨습니다. 산 정상에 올랐을 때의 성취감이 이렇게 큰 줄 평생 모르고 사셨던 거죠. 인생의 좌표는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세계의 첫 번째 개척자가 되어 정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 그렸던 방학 계획표처럼 나만의 동그란 일과표를 다시 그려보세요. 누구도 우리 노년의 계획을 대신 세워주지 않고 책임져 주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아직 실행 방법을 찾지 못한 분들만 있을 뿐입니다. 남들이 뭐 하러 그렇게 힘들게 사냐 라고 말하는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건 나의 삶입니다. 지하철을 타든 산에 가든 그것이 나의 선택이라면 그 자리가 바로 성취의 자리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취미를 가져야 할까요? 진정한 취미는 전문성과 재미가 만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냥 할 일 없을 때 하는 소일거리가 아니라 나를 무아지경에 빠뜨리는 몰입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소위 말하는 덕후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죠. 돈이 되지 않아도 나만의 기쁨을 찾는 세계입니다. 나는 딱히 좋아하는 게 없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아무거나 시작해보세요. 이것저것 해봐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앉아서 생각만 하면 답은 나오지 않아요. 머릿속으로만 완벽을 꿈꾸는 게으른 완벽주의자에서 벗어나 낯선 일에 몸을 던져보세요. 복지관에 가서 서예나 스포츠 댄스, 리폼 교실 같은 곳을 한번 기웃거려 보는 겁니다. 내가 무슨 취미야 라고 하시던 분들이 나중엔 그 매력에 빠져 헤어나오질 못하시더라고요. 리폼에 빠진 중년 남성분들이
재봉틀 앞에서 눈을 반짝이는 모습 상상이 가시나요? 경험해보지도 않고 별로라고 치부하는 건 내 인생의 기쁨에 스스로 셔터를 내리는 일입니다. 기쁨에는 어느 정도의 비용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은 나를 위해 투자하세요. 주변 친구들은 뭐 하는지, 나랑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은 어디서 즐거움을 찾는지 살펴보는 것도 좋습니다. SNS에 올라오는 대단한 사람들의 성취와 비교하며 좌절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우리는 소소한 사람들이고 소소한 꿈을 꾸며 그 안에서 충분히 행복할 권리가 있으니까요.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취미는 딱 하나, 바로 독서입니다. 눈이 침침해서 책 못 읽겠다는 분들께는 열쪽 독서법을 권해드립니다. 정해진 날짜와 시간에 도서관이나 서점에 가서 딱 10페이지만 읽고 오는 겁니다. 그중 마음에 드는 문장 하나를 수첩에 적어오고 한 주 동안 그 문장을 곱씹어 보세요. 2달만 해보시면 내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지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 때 책은 훌륭한 길잡이가 됩니다. 책을 꼭 살 필요도 없습니다. 서서 읽든 빌려 읽든 그 10페이지가 당신의 뇌를 깨울 겁니다. 혼자 하는 게 지겹다면 독서 동아리나 배움의 공동체에 참여해보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부라면 같은 카페에서 서로 다른 책을 읽고 잠시 대화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서로의 세계관이 넓어지면서 대화의 주제가 풍성해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반면 주의해야 할 습관도 있습니다. 바로 무의미하게 쇼츠나 영상을 넘겨보는 일입니다. 공짜처럼 보이지만 그건 당신의 시력과 시간, 그리고 뇌를 소모하는 비싼 대가를 치르는 일입니다. 짧은 영상들이 뇌를 자극만 하고 지나가면 정작 남는 건 없고 인지 능력만 저하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들어 주변을 관찰해보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저는 지하철에서 사람들의 신발을 관찰하곤 합니다. 같은 신발이라도 다른 모양이 다 제각각이죠. 저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저런 신발을 신었을까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관찰 놀이가 됩니다. 못 그려도 좋으니 그들의 표정이나 자세를 크로키처럼 남겨보는 것도 좋습니다. 설탕물처럼 달콤한 짧은 영상에 중독되어 소중한 세월을 파괴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취미를 고를 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너무 비싸거나 몸에 무리가 가는 일은 피해야 합니다. 50빌레오 50대 분들은 아직 마음이 청춘이라 젊은이들과 몸싸움하는 운동을 무리하게 하곤 하시죠. 하지만 한 번 망가진 관절은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이제는 내 몸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국어와 수학을 잘해야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어를 잘해서 내 주제를 알고 수학을 잘해서 내 분수를 파악해야 한다는 뜻이죠. 내 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내가 지출할 수 있는 예산을 정확히 계산하며 즐겨야 합니다. 규모 스버 없는 삶은 결국 건강과 자산을 해치게 됩니다. 젊을 때의 남용보다 중년 이후의 남용은 훨씬 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입니다. 건강자산, 관계자산, 경제자산이 축소되는 시기인 만큼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중년기 때의 이 철저한 자기 관리가 결국 편안한 노년기로 이어지는 징검다리가 됩니다. 가끔은 그냥 집에만 있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집에만 오래 머물면 저절로 우울해지고 건강은 나빠지기 마련입니다. 사람 만날 일이 없어지면 고립되고 그 끝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고독사가 될 수 있습니다. 밖으로 나간다는 건 나를 관리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계절에 맞는 옷과 신발을 챙겨 신는 행위 자체가 생존 훈련입니다. 걷는다는 건 온몸의 근육과 감각을 깨워 세상과 연결되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딱히 갈 곳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목적지를 정하면 그곳이 곧 나만의 성지가 됩니다. 옆 동네 3번째 전봇대까지만 갔다 오자 라는 목표라도 세우고 실천해보세요. 햇볕을 쬐며 비타민 D를 합성하고 변화하는 거리 풍경을 눈에 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생긴 가게, 달라진 간판, 젊은 사람들의 옷차림을 보며 세상의 흐름을 읽으세요. 외출은 단순히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생존을 알리고 활력을 확장하는 복합 행동입니다. 특히 부부라면 하루에 최소 3시간은 각자 나갔다 오는 시간을 가지시길 권합니다. 온종일 붙어 있으면 사소한 일로 부딪히게 되고 서로의 소중함을 잊기 쉽습니다. 각자 밖에서 겪은 일, 본 것들을 저녁에 나누는 것만으로도 대화는 훨씬 풍성해집니다. 혼자 계시는 분들도 하루 한 번은 꼭 나만의 터치다운 장소를 찍고 돌아오세요. 인생의 후반전, 텅 빈 백지를 무엇으로 채울지는 전적으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당장 종이를 꺼내 내일의 작은 계획 하나를 적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두 번째 인생이 막막함이 아닌 기쁨의 산으로 가득 차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